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누렁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누렁이님께서는 실제로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정말로 소름이 끼치고, 이거는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귀신이야 귀신이라고 쳐도, 이런 일들은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혹은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누렁이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늦은 밤까지 이렇게 또 기다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누렁이님께서 이제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두 번째는 귀신보다 한 몇천 배는 더 무서운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때 생각하시면 지금 아직까지도 좀 트라우마로 남아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만 하면, 네, 목소리가 지금 좀 떨리는데, 네, 이게 아이고, 떨려요, 좀. 많은 용기 내주신 거고,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용기 내서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귀신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 얘기하기 전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물이랑 좀 안 친하거든요. 아, 물. 예, 왜냐면은 제가 기억도 못하는 한 3, 4살 때 얘긴데요. 제가 어떤 날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낚시를 갔는데, 제가 따라갔다가 저수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때 뒤로는 무의식적으로도 물을 거부하고 뭐 해수욕장이나 계곡, 바다 이런 데 가는 걸 정말 싫어해요. 네. 혹시나 가더라도 물에 발도 안 담그고 그냥 놀거든요. 근데 사건의 시작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여름이었는데 가족들, 친지들이 이제 외가 쪽 친지들이 다 모여서 해수욕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물을 무서워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물에 들어가서 놀고 있을 때 저는 그냥 혼자서 모래만 만지면서 그냥 어머니 옆에 그냥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야, 누렁아, 너도 저렇게 노는 거 보면은 놀고 싶지 않아? 한번 가서 놀아봐.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물을 너무 싫어하고 또 제가 수영도 잘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물에 들어가 봤자 몇 번 놀지도 못하고 헥헥대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싫어요, 나 안 갈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니야, 엄마가 튜브 하나 대여해 줄게. 튜브 타고 놀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싫긴 한데 무작정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해서 가게 됐어요. 한창 이제 튜브를 타고 헤엄은 못 치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의 작은 형이 와가지고 저를 이제 밀어서 바다 먼 곳까지 나가서 놀아보자. 둘이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아, 예. 처음에는 원래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닌데 했거든요. 그냥 장난기가 많은 건 있었는데 뭐 싫어하는 거를 굳이 뭐 강요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한번 싫다고 했는데 한번 같이 가자 자꾸 조르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래서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제가 무의식적으로 알았어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신난다는 표정으로 그래 그럼 가보자. 그래서 막 저를 혼자서 튜브를 끌고 막 해수욕장 먼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근데 해수욕장에 그 어느 선까지 가면 한계선이라고 이렇게 부표 쳐놓은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게 보이는데 그 바로 앞까지 딱 가더니 갑자기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형한테 형 여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제가 거의 울먹이면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빨리 가자, 돌아가자 이랬는데
형이 그냥 웃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빨리 가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밑에서 저를 잡아당기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머. 그런 느낌이 갑자기 싹 하고 드는 거예요. 잡는 느낌이. 너무 놀라서 무서워 하면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몇 초간 벙 쪄 있다가 빨리 가자. 누가 밑에서 나 잡아당기는 것 같아.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귀신인지 뭔지 그런 걸 모를 때니까 예. 너무 무서워. 그냥 누가 잡는 것 같아. 이러고 형 있는 쪽을 다시 딱 봤거든요. 딱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금까지만 해도 형이 여기 있었는데 우와. 어디 갔지? 하는 순간에 갑자기 몸이 싹 하고 밑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물속으로. 제가 막 안 그래도 물을 무서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때 정말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자꾸 저를 끌고 내려가려고 하니까 예. 제가 어떻게든 헤엄을 못하는 헤엄이라도 쳐서 이 튜브를 잡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치고 있는데 다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끌고 내려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를 막 약 올리듯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계속 잡아당기고 이러니까 막혔던 숨이 더 막히는 거죠. 이제 숨을 네. 막 밖으로 토해내면서. 그래서 이제 정신이 점점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그 튜브를 잡고 물 위로 올라왔어요. 겨우겨우. 예. 그래가지고 막 소리를 치면서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시끄럽기도 하고. 예, 그죠. 어림잡아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 정도로 많은데 제가 소리쳐봤자 거기까지 들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생각도 못하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또 한 번 빨려 들어갔어요. 네. 결국에는. 제가 그리고 나서 한 20초? 30초? 제 체감 시간으로는 그랬는데 그러다가 제가 숨을 못 참고 정신을 잃었거든요. 정신을 잃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제 집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생각해가지고 딱 눈을 뜨고 딱 일어났는데 옆에서 이제 부모님이 막 누렁아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냥 벙친 상태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해수욕을 즐기시던 다른 가족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해수욕장에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서핑 같은 거 그런 거를 하려고 네. 뭐 서핑 보드를 가지고 막 멀리까지 나오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이제 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예.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 밖으로 끌고 나와줘가지고 저를 이제 가족들한테 데려다 준 다음에 제가 집에 오게 된 건데 이제 다행이다 했죠 저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렁아 너 며칠 만에 깨어난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뭐야? 며칠 만이라뇨? 제가 그랬죠. 너무 예. 놀라서. 근데 제가 이틀 하고 반나절을 누워있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죠. 뭐지? 이게 정체도 모르는 그런 형체한테 내가 붙잡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이틀 반이 지나 있었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예. 어떻게 된 일인 걸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대뜸 그러셨어요. 이제 너가 자면서 자꾸 어디를 가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잠꼬대로. 그래서 근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정신을 잃었던 그 이틀 반나절 시간 동안에 제가 꿈을 꿨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어떤 꿈이었냐면 이제 제가 혼자 그 해수욕장에 혼자 이제 모래사장에 남겨져 있고 근데 옷은 그냥 그대로 입고 있어요. 막 상하이 다 제대로 갖춰 입고 이런데 갑자기 아무도 안 보이고 저 혼자 있는 그 해수욕장에서 바다 쪽으로 해서 이제 어떤 메아리가 울려 퍼져요. 나 여기 있어.
이리 좀 와볼래? 이러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아니, 뭐지? 뭐지? 이러는데, 근데 꿈속에서 제 맘대로 막 가기 싫다고 하고 막 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치. 마음대로 안 예, 되죠. 예. 예. 저도 모르게 이 몸이 점점 그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가지고 제가 발에 막 물을 담그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설마 내가 이런 꿈을 꾼 게 뭐가 관련이 있을까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여기저기서 이제 막, 뭐에 홀린 거 아니냐고, 막 귀신 같은 거에 홀린 거 아니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귀신인지 뭔지도 몰랐던 데니까, 그냥 그런 무서운 경험이었구나 하고 넘겼는데, 이제 좀 크고 나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귀신에 씌인 거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요. 물이랑 상극이시네, 진짜로. 예, 제가 진짜 물을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 정도 경험이면. 그러면 그 형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형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 같이 갔던 건 맞나요? 예, 같이 갔던 건 맞는데, 이제 제가 깨고 나서 물어보니까 다른 사촌 누나들 형들하고 놀고 있었더라고요. 아, 물귀신이 형 모습을 하고 안심을 시킨 네네.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네요.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소름 돋네, 이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작은 형한테 그 얘기 듣는데,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이제 이 범죄 얘기로 넘어갈게요. 아, 잠깐만, 이게 실제로 또 겪으셨던 거고, 이것 또한 목숨이 위급했던 상황일 텐데,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일단은 처음 일의 시작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평일에 학교 끝나면 그 가게에 들러서 장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9시쯤 되면 이제 뒷정리까지 다 끝나고 문을 닫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집까지 이제 걸어오는, 이제 한 10분 정도 걸어오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걷고 이제 집에, 아파트 앞에 이제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 이게 제가 처음 겪은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먼저 겪으신 일이거든요. 네. 하루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평소랑 다름없이 가게 일을 끝마치고 문을 닫고 집으로 오시려고 아파트 앞에 이제 계단 올라오는 데가 있겠죠. 경비실이 있고 그 엘리베이터가 보이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고 1층으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대요. 네. 이제 정문 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으면 후문 쪽으로도 들어오는 입구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이제 후문 쪽 입구 쪽으로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이 전부 가려지는 마스크를 하고 상하이 전부 다 이제 검은 옷으로 맞춰 입은 몸이 보이는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와, 본 거예요. 뭐 닌자야 뭐야.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웃인가 했대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 형태의 옷차림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웃인가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살갑게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로 말을 안 하니까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무시를 하셨대요. 일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오고 문이 열리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타신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가 8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8층을 저희가 먼저 누르고 어머니가 그 남자분이 8층을 누르는 걸 보고 한 3, 4초 있다가 11층을 누르더래요. 예. 근데 너무 이상했던 게 이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이제 올라가면 이제 저희 어머니는 층수를 누르는 버튼 앞에 이제 오른쪽 문 앞에였던 거죠. 거기 네. 계시고 검은 마스크를 한 수상한 이분은 왼쪽 모서리 끝에 완전 멀리 떨어져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무서운 게
자꾸 저희 어머니를 노려보는 시선을 느꼈대요, 어머니가. 가지고 뭐지? 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나를 노려보는 것처럼 왜 싸하지 뒤가? 막 이러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일 없이 이제 8층까지 도착해가지고 그냥 내리셨대요. 그날은 아무 일이 없으셨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평일이 돼서 네. 이제 저랑 어머니랑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아파트 앞에까지 온 거죠. 저녁 9시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같은 후문 쪽에서 그 남자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처음 보는 순간 멈칫하셨대요.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일단은 자기가 착각한 걸 수도 있으니까 몇 번 더 보고 이상하면은 그때 말해야겠다 하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그때도 어김없이 그냥 같이 타가지고 8층, 11층 누르고 그런 상황이 이제 또 저랑 어머니랑은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앞에서 있고 그 남자는 계속 왼쪽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저희를 노려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를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발단이 터지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서 아파트까지 이제 갔었어요. 네.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친가에 일이 있으시다고 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날이었는데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해가지고 1층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그 시간에 또 온 거예요. 처음에는 하도 많이 이제 계속 보니까 별로 무섭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또 그냥 노려보다가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하고서는 탔거든요, 걱정 없이. 근데 제가 그 1층 앞에서 만났을 때 못 봤던 게 하나가 들려있는 거예요. 손에? 손에도 그렇고 품에도 뭔가 속리고 있는 것처럼 오. 불룩하게 뭐가 나와 있더라고요, 상의 쪽이.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들고 탔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뭐지? 했어요, 순간 꺼림칙 했는데 이걸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 버튼을 누르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6층, 7층, 8층 돼가지고 띵동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문을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서 저희 집 그 아파트 복도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양옆으로 복도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양옆으로 복도가 있고 엘리베이터 바로 맞은편에 비상계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저희 왼쪽 옆에 801호, 802호, 803호가 있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바로 왼쪽으로 돌면 803호가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저희 집이었거든요. 예. 제가 8층에서 딱 내려가지고 저벅저벅 한 3-4걸음 걸어가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은 도어락이 안 달려있고 열쇠로 여는 그런 집이었어요. 열쇠 키로 여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이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키를 꺼내가지고 이제 문 고리에 열쇠를 드르륵 넣고 돌리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저는 순간 거기서 얼어버렸죠. 분명히 이 사람이 11층을 누르는 것도 분명히 봤고 분명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순간에 내린다는 게 얼마나 숨이 막혀요. 아무도 없는데. 네. 그래서 진짜 막 덜덜 떨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망부석처럼 이러고 있는데 제 코앞까지 이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여요. 예. 갯눈질로 보니까. 저희 코앞까지 바로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맥이 탁 틀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층 아니었네? 11층 올라가야겠다. 이러고 뒤를 돌아서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씨 뭐야 괜히 쫄았네 막 이러면서 오, 해프닝이구나 그냥. 왜 착각하고 난리야 가뜩이나 혼자 있어서 죽겠는데 막 그러고서 이제 열쇠 고리를 제가 아까 꽂아놨다 그랬잖아요. 그 꽂아놓은 거를 탁 하고 돌려가지고 이제 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간다고 그러고 갔으니까 네.
신경을 당연히 안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 손잡이를 끼익 여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타다닥 하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오! 들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덮쳐가지고 바닥에 이제 엎드리는 거죠. 정면 쪽으로.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잘 뜻을 모르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을 기다렸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쳤다.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정신이 없고, 그냥 무섭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얼어있다가, 갑자기 그 남자가 그 상이 불룩해져 있던 데에서 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려요. 아파트 밖에 이제 건물들 빛이 있잖아요. 야경 같은 게 보이잖아요. 그 건물들 빛하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현관 쪽에 그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네. 그 불빛 사이로 봤는데 영화에 보면 그 신문지에 돌돌 쌓여있는 그 날카로운 거 와, 있잖아요. 번쩍번쩍한 거. 예, 그게 신문지에 쌓인 그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얼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저도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갑자기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어떻게든 저 칼을 멀리 치우고 내가 내 안전을 도모해서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막 저를 보면서 얼굴 표정도 안 보이는데 그냥 웃음소리만 들려요. 저를 보면서 막 히히히히 웃으면서 날카로운 걸 보여주면서 막 그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이제 순간 이때다 하고 싶은 타이밍에 그 남자가 이제 저를 엎어뜨렸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의 소중한 부분을 제가 발로 걷어찼어요. 이야. 차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제 그 남자를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밀어서 옆으로 넘어뜨린 다음에, 예. 제가 막 생전에 그렇게 욕을 안 하던 사람인데 막 있는 놈 없는 욕 막 쌍욕을 다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차마 이제 손으로 집지는 못하겠고 그 날카로운 거를 발로 이제 그 날카로운 거를 차버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도망가야겠다. 아무래도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기재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긴 했는데 한번 잡히면 이제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괜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쌍욕을 하고 바로 이제 비상계단 쪽으로 뛴 거죠. 예. 뛰어가지고 원래 같았으면은 한 8층부터 1층까지 뛰면은 제 속력으로 한 2, 3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워낙에 그런 계단 내려가는 거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한번 넘어진 적도 있어서 천천히 내려가는데 그날따라 막 미친 듯이 막 내려가지더라고요. 그럼요. 급할 때는. 네, 한 1분도 안 돼서 내려가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막 불빛 같은 걸 막 비춰가면서 무서우니까 밤이라서 불빛을 비춰가면서 안전한 데까지 간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네. 막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러이러했다. 거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려거든 이제 경찰서로 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를 받아서 하려면은 이제 경찰서로 이제 법정 대리인을 불러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하려고 처음 전화를 할 때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미성년자라서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적으로 이제 미성년자는 이거를 혼자서 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을 불러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집안에 이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었던 터라 이제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던 날이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런 상황에 저까지 이제 이런 얘기 겪었다고 그래버리면 이제 더 암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부모님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되냐고 제가 계속 매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형사님들이 진짜로 부모님이 오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혹시 다른 직계가족 중에 성인이 뭐 보호자가 될 사람이 있냐?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작은 형이 저랑 5살 차이여가지고 성인이었어요. 네. 23, 24 그런 나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이제 형이 이제 온 거죠. 부모님 대신에.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조사를 막 다 하고 진술을 다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뭔가 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려면 이제 제가 뭐 메모를 어디 특징을 봤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무슨 어떤 부위에 점이 있었다 아니면 눈매가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뭐 코는 어떻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다 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인상착의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 외형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키가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도 제가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네. 일단은 신고를 하셨으니까 조사를 하긴 할 텐데 아마 큰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이제 저희 작은 형이 얘기를 하기를. 오. 근데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막 자기가 그 아파트 쪽으로 탐문 조사도 나가보고 뭐 CCTV 주변에 CCTV도 다 확인해보고 했는데 CCTV도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곳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찍히긴 찍혔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도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아예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종결을 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저희가 거기서 더 억지를 부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막 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더 하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이러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 사건이 있던 다음날 막 다다음 날도 막 이렇게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이후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아직까지도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운 반 아니면 이제 안 찾아오려나 하는 다행 반 이러고 있다가 이제 그 경찰분들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강원도 속초였어요. 속초? 예, 아니, 그러면 좀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사람들끼리 싸움만 나도 경찰분들이 오시거든요?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장난 전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와보셔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뭐 장난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뭐, 경찰분들이 뭐, 제 말을 안 믿으셨든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왜 안 오시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아이고야. 그때 좀 바로 와가지고 좀 이게 한 번쯤 싹 이렇게 보고 주변 순찰도 한번 돌아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또 소름 포인트가 뭐였냐면 누렁이님이 넘어지시고 이제 급하게 급소를 가격하셔서 이제 도망치신 건데 집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쵸? 왜냐면 문을 그렇네요. 열었을 때 이제 공격을 네, 당하셨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럼 그때 여태까지도? 집안에 누구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네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잠깐 이제 PC방에 가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이제 작은 형하고. 이제 바로 그 네. 집 들어가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한 거죠. 문 열어놓은 거를. 그치. 예. 예, 하도 놀라고 이러니까.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집에 부모님이 와 계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별일 없이 넘어갔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근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잡아내시네요. 아니, 이제, 그렇게 도망가셨는데, 집 문은 열려있는데, 그럼 걔가 만약에, 집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상상해, 막. 제가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란 상태여서. 아니, 근데 희한한 거는, 원래 이런 나쁜 놈들이, 좀 사회적 약자, 뭐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공격 대상을 정하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남자?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체격이 비슷비슷했나요? 아니면 더 크셨나요? 본인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또래들보다 좀 체구가 작긴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키가 170 초반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작았어요. 한 160 중후반? 그 정도였고 제가 좀 살도 많이 없고 이러고 막 빼빼 마르다 보니까 아, 그랬었을까 만만해 싶기도 하고. 보였구나. 네. 그래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오셨고, 와, 이거 상황 자체가 숨 막히네, 숨 막혀. 네. 저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 좀 떨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어디 가서 타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친척네 집에 갈 때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만나가지고 뭐 친해져가지고 뭐 친구를 새로 사귄다고 뭐 아파트 같은데 뭐 집들이를 갈 때나 그런 데에서도 아파트를 제가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못 타요. 네. 혼자서 절대 못 타고 꼭 이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랑 타면 안 되고 아는 사람하고 같이 타야 돼요. 그래야 안정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아까 그 대사가 뭐라고 했더라? 좀 말도 안 돼. 무슨 뭐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긴 한데, 그게 저도 아직까지도 해석이 안 돼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 번만요. 이날 기다려. 오늘만 기다렸어. 오늘이 마지막이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놈이 지금 이야기를 쑥 한번 다 들어보니까 몇 번을 계속 뒤를 밟았잖아요. 결국에 몇 네네네네. 층에 사는지도 알고 뭐 가족들은 대략 누구누구가 있을 것이며 그런 걸 네.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층 잘못 내렸네 한 것도 안심하게 만들려는 수작이었을 거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뒤 밟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날이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그 사람만 알겠죠? 네. 이건 사페야. 이건 사페일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네, 좀 무서워요. 아이고, 아무튼 누렁이님 또 고생 많으셨네요, 진짜로. 겨우 사셨네, 진짜. 저도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그 문 열려있던 걸 미처 캐치를 못했었는데, 네,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놀라셨겠네. 네, 좀 놀랬네요. 그러면 진짜 누렁이님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저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막 도어락 같은 그런 공포영화 있잖아요. 네네네. 막 실제로 막 살인범이 찾아와가지고 막 그러는 영화를 보면은 좀 남들이 옆에서 보면은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무서워하냐고 오, 할 정도로 좀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귀신 본 것 마냥. 예, 뭔가 막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보다 보면.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용기 내서 이렇게 다시 트라우마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더 트라우마를 극복하시기에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네. 한층 더 점점 괜찮아지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이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네. 아, 오늘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하세요. 아, 숨막히는 진짜 공포 스릴러 영화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다르지 않는 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건 맞아요. 예. 이렇게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해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귀신보다 더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항상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실화이고요. 언제든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주변 분들도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